자, 오늘 그 예결특위 전체회의가 있었어요. 올해 예산안 결산 심사를 위해서 열렸는데 여기서도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공방이 거셌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했는데 야당의 날선 질문들이 이어졌다고요. 네, 한국당 유현재 의원이 이낙연 총리에게 최근 조국 후보자의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조국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서 인사청문회 결과를 종합해서 이 지명철의 여부 등을 판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조 후보자를 상대로 한 각종 고소고발과 관련해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면 거기에서 먼저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법정 절차 중에 가장 중요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남아 있습니다. 청문 과정을 통해서 국회가 공식적인 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결과까지 감안해서 저도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를 비롯한 국민 여러분의 걱정 또 저의 판단 종합해서 대통령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건수는 제가 지금 11건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사건 배당을 하고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관계 확인부터 필요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수사기관에서 어쨌든 절차에 따라서 처리할 거라고 봅니다.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도 조국 후보자 관련 여야 공방을 벌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입시 부정 의혹 등에 대해 해결 의지가 없다며 교육부를 강하게 비판했고요. 민주당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일가의 흥신학교의 의혹과 자녀 입시 특혜 의혹도 함께 조사를 하자고 맞섰습니다. 이 설전은 전체회의가 끝난 후에도 이어졌는데요. 헤어짐의 악수는 어느 날보다 뜨거워 보였습니다. 장면 함께 보시죠. 왜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니, 신청을 하잖아요. 자기 신청했다가 뭐예요? 같은 의견. 그러면 뭘 신청한 거예요? 조국 후보자 신청했어요? 조국 후보자 신청했어요? 잘 보려고? 이런 활동은 누구를 위해서 하세요? 국민을 위해서 하야죠. 그렇죠. 왜 국정 후보에 대해서 후보도 아닌 사람을 물고 늘어지냐고요. 혹시 말씀하신 거죠? 가져간 얘기를 하시는. 네, 그리고 오늘 조국 후보자의 딸에 대한 장학금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 조 씨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기준을 바꿨다는 의혹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장학금 선발 대상 제외자 조항에 직전 학기 성적 평점 평균 2.5 미만인 자로 되어 있지만 외부 장학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3년 2학기와 2014년 2학기에도 학점 평균 2.5 이하인 다른 학생에게도 외부 장학금을 준 사례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6년 3월 뉴스타파는 나경원 의원의 딸 김모 씨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김 씨가 면접 과정에서 자신이 나경원의 딸이라며 본인의 신분을 노출했는데도 학교 측은 장애에서 비롯된 실수라고 감쌌고 연주 실기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면접 시간을 초과해 편의를 제공한 것은 유력 정치인의 자녀가 아니었다면 있을 수 없는 특혜라고 지적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에 대해 취재진에게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 입학 관련해서 성신여대 입학 하지 마시고 네. 나는 아무런 답변을 아무것도 안 할 거니까. 심하진 당시 성신여대 총장 역시 입을 다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총장님. 뉴스타파 황희승 기자인데요. 나경원 딸을 입학시키기 위해서 입시 규정 혹시 바꾸셨나요? 네? 장애인 특별 전형을 2011년도에 도입한 이유가 뭐예요? 네? 뉴스타파가 성신여대의 각종 비리 의혹을 보도한 지 2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공금을 횡령한 심하진 전 총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성신여대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새 총장을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자체 감사 결과 나경원 의원의 딸 특혜 입학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신여대는 지난해 12월 내부 감사위원회를 꾸려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즉 나경원 의원의 딸이 합격한 장애인 전형이 학교에 도입된 배경과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작년 제가 총장이 되고 나서 업무를 파악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이 됐습니다. 공무를 짓다가 중단이 됐다든가, 또 정보화 사업의 하청업체가 나가버렸다든가, 또 뉴스타파에서 제기했던 입학 부정 사건 문제도 있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내부 감사위원을 위촉해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뉴스타파는 법원을 통해 성신여대 내부 감사보고서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대외비로 작성된 이 감사보고서에는 심하진 총장 시절 성신여대가 감춰왔던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보고서는 장애인 전형을 신설한 과정이 행정적 절차를 무시한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사 결과 장애인 전형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남아있어야 할 기한서와 회의록, 부서 간 협조 요청 서류 등 문서로 된 자료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부 감사위원회가 유일하게 확인한 서류는 지난 2011년 6월 14일 성신여대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보낸 수시 모집 요강 수정 요청 공문입니다. 이 문서는 입학홍보처장의 정결로 발송됐습니다. 저희 학교 규정에 따르면 입시 전형의 결정권은 정결권은 총장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입시 정책 수립의 정결권은 부총장이 가지고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시 이 대교협에 보낸 공문의 정결을 당시 입학홍보처장이 했습니다. 정결권을 넘어서서 행사한 것이죠. 그 부분은 부인할 수 없는 규정 위반이라고 봅니다. 이는 성신여대가 행정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장애인 전형을 급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방증하는 겁니다. 자, 의원님, 저희 따님 입학과 관련해가지고 질문지를 드렸는데 왜 답이 없으시죠? 네? 그 입시 정보는 어디서 구하셨어요? 네? 문 닫으세요. 관련이 있습니까? 나경원 의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러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성신여대가 장애인 전형을 도입하기 전 나경원 의원이 학교 측에 성신여대에 왜 장애인 전형이 없느냐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민구 당시 성신여대 입학관리팀장은 감사위원회의 3차 면접조사에서 장애인 전형이 신설된 배경을 이같이 진술했습니다. 2011년 5월 13일 특강으로 본교를 방문한 나경원 의원과 당시 총장을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성신여대와 같은 큰 대학에 장애인 전형과 같은 입시가 없는가 하는 내용의 말을 했고, 심하진 전 총장이 마침 엘리베이터에 동승하고 있던 본인에게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신설을 검토해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민구 팀장은 전형 신설을 검토해보라는 심하진 총장의 발언을 인사치레로 한 말로 생각했다며 총장의 지시에 따라 바로 전형 계획을 기한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는 나경원 의원 앞에서 심하진 총장이 장애인 전형 신설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 외에는 장애인 전형이 신설된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성신여대는 교육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장애인 전형을 도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는 성신여대가 교육부 협조 요청 공문을 접수한 날짜가 2011년 6월 15일이고 성신여대는 이보다 앞선 6월 14일 장애인 전형을 신설하겠다는 공문을 대학교육협의회에 발송했다는 점에서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장애인 전형이 신설됐을 개연성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특히 나경원 의원의 딸과 함께 응시한 다른 장애인 학생에게 동등한 시험 조건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입시 요강에는 학생부 성적 40%와 면접 60%로 합격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신여대는 입시 요강과는 별개로 학생들에게 악기를 연주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실용음악학과에 응시한 4명 중 1명이 악기 연주를 거절했고 면접위원 4명 중 3명은 이 학생에게 가장 낮은 점수를 매겼습니다. 반면 나경원 의원의 딸 김모 씨는 면접위원 4명으로부터 똑같이 98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결과 학생부 성적으로는 응시생 21명 중 꼴찌였던 김 씨가 만점에 가까운 면접 점수 덕에 전체 3등으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한 응시생이 악기 연주를 거절한 것은 타당한 주장인데 이 응시생에게 대다수가 가장 낮은 점수를 준 것은 수험생들에게 동등한 시험 조건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가 특정인을 배려했다는 사회적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당시 의사결정을 한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적절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적시했습니다. 당시 실용음악학과 응시생 중 1명인 문성원 씨는 선천적으로 팔이 잘 굽지 않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한 달 넘게 피아노를 연습했습니다. 가끔은 수업 빼가면서 저는 이제 그 연습하고 피아노 연습하고 선생님들 면접 연습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가끔 친구들이 시끄럽다 해서 그만 치라고. 그냥 똑같은 그래도 치. 악기 연주는 당시 실용음악학과 학과장이던 이병호 교수의 요구에 의해 진행됐습니다. 이병호 교수는 실기는 점수에 포함되지 않았고 단지 장애를 가지고 어떻게 악기를 다루었는지 참고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분명 그분들이 피아노 차례에서 쳤고 내가 그 상황을 기억하는데 안 반영했다는 자체나 그 말 자체가 좀 이상하죠. 감사보고서 역시 이병호 교수의 주장이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험생 김모 학생의 경우 간단한 드럼 반주를 연주한 다음 학생의 MR 요청을 수락한 후 드럼 연주를 지속하게 했음을 확인함. 이는 이병우 교수가 주장한 간단한 악기 다루는 모습 외에 추가적인 연주를 확인하고자 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병우 교수의 앞선 주장과 모순됨이 확인됨.
뉴스타파는 나경원 의원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취재 사실을 밝히고 질문의 요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나 의원을 찾아가 감사 결과에 대해 해명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나경원 의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적장애인들에게도 대학교육, 또 우리 장애인들에게도 대학교육이 확대되어야 된다는 것을 초지일관 주장해왔고, 특히 장애인 전형이 사실상 이 형해화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 전형 그래서 그 확대를 부분에 위해서 대해서 성신여대에 장애인 전형 도입을 하라고 지시를 하셨나요? 지시한 적은 없고요. 네, 말씀만 하셨고요. 무슨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저는 기억도 잘 없고, 사실은 자체 감사 결과에서 나온 것처럼 성신여대가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장애인 전형을 급조하고 불공정하게 시험을 진행한 원인이 과연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 나경원 의원 딸 입시 부정 의혹에 대한 전면 수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뉴스타파 황일수입니다.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킨다고 한 것은 국가가 아니야. 난 분명히 거의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 그러나 이제 우리 또 하나 다른 거 하나 짚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 DLF, DLS는 잠시 후에 예.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번에 잠깐 저희들이 전화 연결할 때도 여쭤봤는데 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그 딸이죠. 딸 관련된 그 입시 문제 혹은 뭐 성적 관리 문제 특혜 의혹을 제기를 했고 민생경제연구소를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그죠? 예. 수사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9월 16일 날 1차 고발, 9월 26일 날 사학교 국민운동본부라고 사학비리 전문가들이 2차 고발, 그다음에 9월 30일 날 저희들이 3차 고발했는데요. 내용이 달라요? 1차랑 3차는? 1차는 아들, 딸의 입시 부정 의혹, 성적 비리 의혹. 그다음에 사학교 국보는 최성해 총장까지 포함해서 나경원 의원 따님의 성적 비리 의혹을 훨씬 더 자세하게 이렇게 읽고, 3차는 우리 캡스 이하진 기자도 얼마 전에 이제 나오셔가지고 아무리 단독 보도를 해도 아무도 의미 있는 다른 언론 받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나경원 의원 측으로부터 캡스 기자님들이 민사소송 5천만 원, 형사고소도 당하고 언론인 매체도 당했다. 그 다음에 뭐 보좌관들이 압박한 거 뭐 그래서 캡스 기자님들이 겁박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랑 사실 저희들한테도 가짜 시민단체다, 정치 공작이다, 뭐 뒤에 배후 조종을 당하고 있다, 뭐 가만히 안 두겠다 이런 취지로 대변인 정책위원장, 그 정책위원장도 에피림 또 최강 기자 나와서 말씀하셨잖아요. 정용기 정책위원장. 저희 뒤에 배후에 배우의 정영기 정책의장이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정책의장님이 그 안진걸 등이 고발한 것에 불순한 누나 배우가 배우 소리 조정을 받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헷갈리네요. 근데 뭐 배우가 있어요? 저기 이 방송 벌써 최강 시사만 2년 넘게 2년 가까이 출연하고 있는데요. 배우는 우리 국민들과 함께 항상 오고 있지만 제가 모든 국민을 대변한다고 하는 생각은 않습니다. 항상 국민들 의견도 각각이기 때문에요. 근데 그거는 고발을 한 건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협박으로 캡스 기자들이나 저희들은 협박까지 있었다. 중대한 어떤 일종의 입을 봉쇄하기 위한 강한 제1야당의 원내대표, 정책위원장, 대변인, 법률전담까지 다 나서서 저희를 공격을 했는데 겁이 안 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저는 협박으로 느꼈거든요. 그래서 KBS 기자들에 대한 협박, 저희들에 대한 협박까지 고발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우리 최강 기자를 위해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검찰이 수사를 하고는 있어요? 근데 벌써 20일 다 돼갔잖아요. 아직까지 수사한다는 연락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는지 고발인 조사 아직 고발인 조사 연락도 없고요. 9월 17일 날 문자 하나 딱 신도 검사실에 배정됐다. 배정은 됐다. 간단한 문자나 외에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사학비리 전문가들이 보기에는요. 조국 후보 따님 논란보다 훨씬 무거운 의혹이 있습니다. 어떤 건지 좀 아들, 딸 관련해서는요. 아들은 이제 예일대 입시 과정에 서울대 연구실을 부당하게 사용한 건 확인이 되었잖아요. 팩트로. 그다음에 경시대하고 논문대에 제출한 것도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예일대를 입학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어서 지금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한국의 시민들이 청원을 받고 있습니다. 10만 명 가까이 청원을 지금 받고 있고요. 따님 부분을 제가 잠깐 오늘 참으로 받고 온 자료가 그러니까 배당은 됐는데 아직 고발인 조사는 못 받았다. 전혀 수사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보면. 좀 새로운 사실을 알아왔다는 게 뭐예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주제가 이건 아니니까. 저기 나경원 의원님 따님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의혹으로 성신여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성신여대 10월 1일 날 이례적으로 보도자를 냈어요. 심하진 전 총장실에 여러 전행과 비리가 있었고 법으로 처벌까지 받았다. 그 시절에 나경원 따님의 입학 의혹도 있었고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는 보도가 됐고 검찰국 수사해달라는 보도를 냈습니다. 참고로. 10월 1일 날 그러니까 성신여대가 우리 검찰 조사 좀 해달라. 이렇게 한 거죠. 이런 일은 참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무슨 지적을 받으면 변명하거나 숨기잖아요. 보통 이분들은 나서서 이거 명확히 규명해서 우리 명예회복돼야 되고 좋은 민주대학 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러니까 뭐 헷갈리신 분이 있을 텐데 청취자분들 중에 이게 심하진 당시 총장이 지금 물러난 상황이에요. 근데 새로운 총장이 사학비리로 구속이 됐습니다. 예전에 비리를 밝혀달라. 우리 좀 새로 좀 시작해 보고 싶다. 뭐 이런 취지였던 거죠. 2018년도에 새로운 총장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의혹이 많으니까. 그래서 많은 의혹이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는데. 근데 이 안에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문제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아예 들어가 있습니다. 따님의 의혹이 있다. 입시 의혹, 성적 의혹이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은 근데 새로운 사실은 제가 그래서 저번에 이제 캡스 이하진 기자님도 열심히 보도하고 계시는데 여기까지가 확인됐습니다. 나경원 따님이 총 8건이나 성적 정정이 있었는데 성적을 정정해줬다. 성신여대
성신여대 감사 보고서에도 보면 비정상적인 급격한 상승이 있었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가장 심한 경우가 D0에서 A+, 무려 10단계가 올라갑니다. D0에서 A+가 있어요? 제가 우리 앵커님한테 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8건에. 유튜브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은 이 서류가 보이실란가 모르겠는데 8건에. 그런 게 있네요. 진짜 D0에서 A+. 이건 수업을 해본 대학 강사님들한테 물어보시면요. 만약에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 학생이 장애가 있고 그래서 정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중에. 또 이렇게 10단계를 급상시키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도 다 막 6단계, 7단계 이렇게 급상승됐고 캐스도 8개나 되잖아요. 근데 다른 장애우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요거까지가 일부 확인된 사실이에요. 얼마 전에. 근데 제가 오늘 최강시사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입수한 자료에 황당하게도 다른 장애인 학생들의 성적 정정 사례도 일부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그럼 비교가 되잖아요. 다른 장애인 학생들은 우리 앵커님한테 보여드리면요. 자, 그 비슷한 시기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중에 5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다 나경원 원내대표 따지면 8건이나 고쳐졌잖아요. 급상승. 자, 다른 학생들 보십시오. 한 건이나 2건밖에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죠? 1인당 한 건이나 2건 정도 나경원 원내대표 따지면 8건이나. 물론 이게 전수조사를 한 건 아니고요. 이게 조사된 결과에 성신여대 따르면 당시에 대부분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제 추가로 확인될 수도 있는데 장애인 학생이 많지 않으니까요. 특별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이. 정정의 단계를 보면은 정정 단계도 한 단계나 2단계밖에 오르지 않습니다. 당장 딱 눈에 보이는 게 C+가 B+가 되고 예를 들면 여기 B+ 가족복지론에서 B+에서 A-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단계만 올려줍니다. 일단 A+로 정정한 사례는 없네요. 다른 없고요. 학생은. 단계가 한 단계나 2단계만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담당 교수가 나중에 이 학생이 장애인 학생에서 그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도 가능하다고 해서 고칠 수 있는데 자기도 원래 평가했던 거에서 많이 안 올리는 거죠. 당연히.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 따님만 총 8건에 그다음에 10단계까지 급상승한 정말 황당한 사례가 있다. 이것은 저는 비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최강시사를 위해서 제가 확실히 갖고 왔습니다. 다른 학생들 5명의 학생은 한두 건밖에 안 고쳐져 있고 그 상승 단계도 한두 단계다. 다 예의 없이. 그러나 나경원 원내대표 따님만 총 8건이나 고쳐졌고 확인된 것만 많게는 10단계까지 급상승했다. 그다음에 나머지 학생들은 다 담당 교수들이 고쳐달라고 합니다.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 따님은 학과가 개입해가지고 고쳐달라고 한 케이스가 발견됐습니다. 원래 담당 교수가 고쳐달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해필이면 나경원 원내대표 따님만 학과가 직접 나서서 고쳐달라. 이런 케이스가 발견됐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하면 바로 밝혀낼 수 있는데 왜 수사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새로운 일종의 단독 제보로 갖고 온 것이죠. 저희가. 여기까지만 하죠. 그러시죠.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이게 중요한 것만 좀 여쭤볼게요. 이 DLF, DLS가 이게 금리 파생 상품하고 결합한 펀드잖아요. 말하자면. 맞습니다. 근데 이게 금감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불안전 판매, 그러니까 제대로 위험성을 알리지 않고 판매했다고 결론이 난 거죠. 결론이 났습니다. 자, 영어로는 넬리바티브 링크드 시큐리티 해가지고 영어 잘 못하시는군요. 발음은 안 좋습니다만 딱 봐도 이제 세큐리티가 증권이라는 분들은 잘 알고 있으니까 증권과 연계된 링크드, 연계된 파생 상품이라는 뜻인데 일종의 이제 뭐 예를 들면 금리라든지 가격이나 이런 거하고 연동해서 이제 증권을 발행하고 그것을 처음부터 하면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이게 손실 거의 뭐 마이너스 90%까지 손해본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국회 앞에서 금감원 앞에서 이분들이 기자회견 할 때 제가 활동하는 금융경영연대라는 여러 단체 갔습니다. 1억을 넣었는데 영원됐습니다. 영원이에요? 한 푼도 안 190만 원 남았어요? 되신 분도 있고요. 이런 분들이 피눈물 흘립니다. 아니 궁금한 거 잠깐만. 궁금한 게 이 소비자들 그러니까 여기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다 피해를 봤는데 금융회사는 피해를 봐요 안 봐요? 안 봅니다. 전혀 안 일단 봐요? 은행들이 주로 팔았잖아요. 이제 DLS랑 연계된 펀드, DLF, F가 펀드잖아요. 팔았는데 은행들은 오히려 수수료 수익을 얻었죠. 근데 자기들 손해 보는 건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면 수수료를 받았는데 이미 몇백만 원씩 받았는데 1억이면 몇백만 원 받았는데 리스크를 전부 다 소비자한테 준 거네요. 당연하죠. 근데 이분들 대부분이 절반 이상 60대 이상입니다. 고령자들한테 팔았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은행 자료 같은 데 보면요. 예금, 안정적 예금을 선호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영업했다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한결치하게 합니다. 내가 예를 들면 전세 보증금 모아서 또는 심지어 파출부 해가지고 1억에서 2억 모아가지고 정말 자식들한테 선물을 주던 아무튼 지원해 주던 아니면 노후를 조금 따뜻하게 살아보려고 했다는 건데 가면 부지점장실로 모신답니다. 그래서 예금이랑 비슷하다. 원금 손실 위험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한 것도 확인이 됐어요? 그런 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이 10월 1일 날 중간 발표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불안전 판매가 최소 5분의 1이 확인됐다. 20%가 넘게. 그러나 자세히 조사하면 더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금융당국의 문제 좀 꼭 지어고 싶어요. 뭐예요? 법에 보면요. 자본시장 통합법 같은 관련 법에 보면 불안전 판매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아니 불안전 판매는 예를 들면 우리가 보름달 빵을 샀는데 안에 안고가 한 100g이 들어있기로 했는데 98g만 들어있다든지 이런 게 불안전 판매입니다. 우리가 보름달을 샀는데 안에 독이 들어있어요. 이건 불안전 판매가 아니고 사기성 판매고. 사기다. 사람을 죽이는 판매잖아요. 근데 그동안 이게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계속 금융당국의 어떤 탐욕이라든지 불안전 판매가 심하게 있었는데 그때 많은 시민단체들이 예를 들면 키코 사태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동양증권 사태도 있었고 이건 불안전 판매가 아니라 사기성 부정 판매다. 법에도 그런 취지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규정이라는데 금융당국이 금융 권력들을 보호하느라고 불안전 판매라고 하는 누가 보기에 예를 들면 약간의 하자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평생 모은 돈 그다음에 증권 투자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한테 이 상품은 공격형 투자 상품입니다. 참고로 그것을 잠깐 나가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은 손해를 보상을 받거나 조금이라도 회복할 방법이 있습니까? 다행히 금감원에서 불안전 판매라는 말도 안 되는 용어를 쓰긴 썼지만
너무나 이번에는 고령층을 상대로 특히 예금을 소원하는 상대로 심각한 불안정 판매 있다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상 근데 굉장히 이거 보면 사기를 쳤다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네. 국민들은. 그래서 최대 70%까지 손실금액 예를 들면 1억을 다 날렸다 그러면 70%면 그걸 판매 은행한테 7천만 원을 물리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너무 적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완전 사기로 날렸으면 1억을 다 배상해주고. 일이 진행되는 거 보고 한 번 더 모시도록 할게요. 일단 중간 점검만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태풍 피해 복구 주말 동안에 굉장히 힘들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실종자 빨리 좀 수색 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돌아옵니다.